무비시네 영화방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비시네 영화방의 두 번째 영화상이죠. 2015년도 제2회 무비시네 영화상 공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2015년을 정리하며 무비시네 영화상 시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2015년도 개봉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영화상은 무비시네 영화방의 기사들과 청취자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합니다. 관심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투표하실 수 있는 8개 분야 간단히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상입니다. 작품상이죠. 영화상의 꽃은 작품상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2015년도 최고의 작품을 뽑아주세요. 두 번째 수상 분야는 감독상입니다. 영화에 있어서 연출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 한 해 최고의 감독을 뽑아주세요. 세 번째는 주연상. 남녀는 물론 인간과 비인간도 가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주연 배우를 찾습니다. 네 번째 분야, 조연상입니다. 조연이 없으면 주연은 심심합니다. 최고의 조연을 뽑아봅시다. 다섯 번째 분야로 최고의 오프닝 상이 있습니다. 초반 15분의 인상이 영화 전체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죠. 15분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최고의 오프닝을 찾아주세요. 여섯 번째, 최고의 엔딩 분야입니다. 마지막 15분은 영화의 여운을 결정하죠. 올 한 해 최고의 엔딩은 무엇인가요? 일곱 번째 분야, 최고의 1분 분야입니다. 2015년도 당신이 본 최고의 장면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1분을 뽑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분야, 최고의 음악 분야입니다. 영화는 이야기, 영상, 음악, 연기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신설했습니다. 2015년도 당신이 꼽는 최고의 음악이 있는 영화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8가지 분야 여러분께서 투표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공무상까지 해서 9개 분야를 저희 무비시네 영화상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표를 하실 수 있는 주소는 팟빵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접속하셔서 그 주소로 들어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8개 분야의 선정자와 그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자세할수록 좋고요. 이번 무비시네 영화상과 관련한 여러가지 제안은 저희 DPS의 공식 메일 dps1438gmail.com을 통해서도 받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팟캐스트 후기 게시판이랑 블로그 댓글, 쪽지를 통해서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중복 투표를 받기 위해서이니만큼 양해 바랍니다. 12월 31일까지 답변 받고요. 저희 무비시네 영화상 본방송은 1월 첫 번째 주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제121방입니다. 오늘 방송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비전골 뭐냐? 영화전골 시간입니다. 소모임과 영화전골 시간이고요. 오늘 방송은 특별히 저희 박기사와 천작가 모시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작가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저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금 천작가가 큰일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번에 단편 소설을 한 편 썼는데 네. 출품을 해볼까 싶습니다. 출품을. 그럼 등단을 눈앞에 둔 거네요. 네, 등단은 눈앞에 뒀죠. 이제까지 우리가 제야 작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기성 작가가 되는 게 이제 한순간입니다. 거의 그 손학규 필이었죠. 그렇죠. 그 산속에서. 그 전에 손학규 씨가 했던 얘기가 있었죠. 그 산이 내보내면 나가겠다. 그런 명언을 남겼었는데. 네. 아무튼 뭐 손학규 씨와 약간 비교됐던 천 작가가 이제 등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1월 1일에 발표하죠. 저희 신춘문예는. 네, 1월 1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천 작가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천 작가가 온 기념해서 우리가 순댓국밥집, 처음 생긴 순댓국밥집 가가지고 우리가 소주를 한 잔씩 하고 왔어요. 예, 좋더라고요. 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이 원래 항상 갖춰진 방송, 항상 정제된 방송, 그런 방송이었는데 지금 약간 풀어진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은 이 천 작가와 함께 그 만나요. 만약 나에게 영화 팟캐스트가 있다면 그 트루먼쇼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인간이 지금 영화를 안 보고 왔다고 오늘 그 순댓국밥집에서 고백을 했죠. 네.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작품을 고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예, 아무튼 등단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시간 동안 뭐 한 장밖에 못 고쳤다고 하지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또 이게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작가의 색인가요? 아닙니다. 24시간 동안 한 장 고치려면은 이 한 시간에 몇 장씩 고쳐야 되나요? 아니요, 이게 계속 다시 읽고 다시 읽고 이렇게 네. 글을 워낙 못 쓰다 보니까. 아, 겸손까지. 네. 아무튼 저희가 1월 초 방송에서 이 천 작가의 등단 소식과 함께 영화적으로 하나 또 때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영화 전골이 그냥 영화 전골이 아니죠. 네. 앞에 소모임이 웃습니다. 네, 소모임. 네. 사실 소모임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에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엄마도 쓰시니까 65세 이상, 예, 연세 65세 이상에서 최하 미니멈으로 11세 이하, 네. 11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들은 스마트폰을 안 쓰고요. 보통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되게 쓰고 계시죠. 내가 오늘 기사 보내준 거 못 읽어봤어요? 안 읽어본 것 같네. 왜요? 아니, 초딩들도 요즘 스마트폰 많이 씁니다. 아, 초딩, 그러니까 11세 이하입니다. 11세 이하. 네, 11세 이하입니다. 10살 뭐 이런 애들인데 그 친구들은 아직 스마트폰을 안 써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아직 스마트폰 안 쓰고 그 이후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카따라고 그렇죠, 하죠. 네, 카톡 따돌림. 네, 카톡 따돌림 이런 게 생기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네. 요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떼카입니까, 떼카? 그 카톡으로 이렇게 한 명한테 떼지어서 카톡을 날려가지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폭력이 있어요. 굉장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뭐 그 사이에 있는 연배를 나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통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는 데서 그 소모임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가장 좀 큰 어플인데 소모임 네. 치시면 그 어플 누르신 다음에 그 무비 시네마방 그 검색하시면은 바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저희가 소모임을 이제 두 개를 개설해놨죠. 12월 18일이랑 1월 16일. 이렇게 정모, 네, 정모를 개설해놨는데 12월 18일은 금요일이에요. 네. 그 금요일에 저희가 스타워즈 그리고 1월 16일에는 이제 다른 영화를 개설을 해놨죠. 네네. 원래대로라면 주말이 좋았을 뻔했는데 음. 우리 박 기사랑 같이 이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12월은 그야말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말 같을 때 연말 약속, 송년회 그런 게 많이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금요일로 정모를 했는데 지금 참석자가 한 5명 정도 됩니다. 네, 5명의 이제 김 기사와 박 기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3명 더 오는 거죠. 예, 스타워즈인데 네. 저도 그 시간을 보고 7시더라고요. 굉장히 네. 여기서 급하게 가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뭐 근처에 계신 저희 소모임 회원분들은 얼른 어플을 이용해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말이 7시지 우리가 그날 영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난 7시 상영인 줄 알았는데. 아니, 상영이 아직 안 나왔죠. 아. 네, 그러니까 상영이 몇 시에 될지 그 영화관의 이제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타워즈 같은 게 대작 영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스타일 이제 듣기만 해도 2시간이 훨씬 넘을 것 같은 영화인데 7시나 뭐 7시 반쯤에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뭐 10시 넘어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스케줄이 네. 정확하게 좀 어떻게 되나요? 스케줄이 이제 영화 보고 집에 가야죠. 아, 네. 영화 보기 전에 모여서 인사 한번 문 하고, 인사하고요. 문 인사하고 아.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아. 하고 바로 들어가서 영화 보고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커피 1잔 하는 시간은 네, 그 정도는 좀,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스타워즈가 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3시간이 넘어가면 우리가 커피 1잔도 못 할 수가 있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그러니까 처할 수 그냥 있습니다. 혼자 보기 싫은 사람들 모여라 이런 거네. 네, 괜찮습니다. 어쨌든 소모임 자체가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커다란 목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자체가 친목이고 또 점점 더 발전해가면서 이제 모습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얼굴 익히는 거죠. 그렇죠. 얼굴 익히고 집에 가고. 네, 사실 우리가 박기사랑 처음에 이제 무비씨네 영화상 1방을 할 때, 그땐 당일 배송 영화방이었죠. 네. 그 1방 할 때는 방송이 아주 그냥 개판이었어요. 네, 저 최근에 뭐 들어보진 않았는데 개판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방송이었던 거 생각해보면 이 모임 자체도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소모임이라는 그러니까 무비시네 영화방에 소모임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그 소모임이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 네. 보통 진행을 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정기 모임을 가져서 영화 한 편을 보고 바로 찢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끝나고 뭐 디프리를 한다, 뭐
밥을 먹는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은 뭐 소극적인 분이시던가 뭐 저처럼 약간 내성적이신 분들은 잘한다 진짜.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영화 보고 헤어지니까 얼굴만 찍고 얼굴 도장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영화 혼자 보기 싫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저희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요일 모임이니까 이렇지 또 다음에 1월 모임은 또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후 2시에 만나요. 그러면 더 안 올 수도 있어요. 아 요즘에 진짜 무슨 타임? 주말에 사람들이 바쁘죠. 네,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좀 모자랄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좀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는 영화로 선정을 해야죠 대신. 네, 그렇죠. 네, 대중적인 영화. 그때 1월 영화가 제가 고른 게 알레한드로 그 이냐리투 감독 있잖아요. 네네. 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이 버드맨 찍었었죠 이번에. 아, 그래서 작년에 헐리우드에서 감독상, 그 작품상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네. 그 감독의 신작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상당히 할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오후 2시에 잡아서 한번 그때는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토요일 때는 밥 먹으면서 얘기하기는 민망할 수도 있겠네요. 좀. 차를 마실까요 그냥? 차를 마시는 게 낫겠네요. 네, 그렇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첫 작가도 참석하는 걸로. 네, 전 작가 참석해야죠. 그때 이제 등단을 하든 못하든. 네. 네, 네, 아무튼. 그때 참석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근황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우리 그래요? 박기사 신변에 좀 변화가 있죠. 박기사요. 네, 뚜벅이 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차를 팔아갖고 지금 긴축 재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생활을 1일차 하고 있는데 네. 내일 차 보러 갑니다. 그래서. 차 없는 네. 생활 하루밖에 없어요? 제가 축제정을 한 일주일 하나요? 제가 뭐 이게 자랑하려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23살이죠. 네. 거의 한 10년 전부터 뚜벅이 생활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하루 했는데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은 하고 아직 퇴근은 안 해봤는데 힘든 것 같다는 생각에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굉장히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일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다시 차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근황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모임에 대한 이야기 어느 정도 했고, 이제 영화 정보일 시간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네, 영화 정골. 사실 이게 저희 팟캐스트에서 다룬 영화들인데 참석을 안 했던 영화들도 네. 몇 가지 있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영화를 좀 영화관 가서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원래 많이 박 보기도 기사가 겨울에 영화를 좀 몰아보는 습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축구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갈 데가 없으니까. 네, 할 게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제가 축구를 안 보면은 NBA 같은 걸 좀 보는데 NBA는 오전에 해요. 미국 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오전에 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주말에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영화관을 많이 찾곤 합니다. 네, 그 영화 어플 같은 거 보니까 박 기사가 자꾸 막 별점 준 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직 안 올라온 것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깜빡 그래요? 잊고 못 올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좀 영화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CGV의 VIP죠. VIP. 와이프도 VIP, 저도 VIP. 부부가 다 VIP 만들었어요. 네, 굉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박 기사가 이제 본 영화 하나씩 소개를 해볼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릴 영화는요. 우선은 저희 팟캐스트에서 안 다룬 영화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맨 프로 멍클이라는 영화는 안 다뤘던 것 같더라고요. 맨 프로 멍클. 그러니까 저희도 참석을 안 했는데 저희 말고도 다른 기사들도 맨 프로 멍클은 녹음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Nazis have built an atom bomb. Things could get a little messy. 셜록 홈즈 감독, is teaming up with Russia. 스파이더, Shall we? 액션을 완성하다. What are you doing down there? Trying not to get lost. Smoothly done. 세계 스파이 연합본부. For a special agent, you're not having a very special day, are you? 맨 프롬 엉클. 10월 28일 아이맥스 대개봉. 맨 프롬 엉클, 제가 맨 프롬 어스라는 영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맨 프롬 엉클은 사실 처음 듣거든요. 그 셜록 홈즈 만들었던 감독이 있어요. 가이 리치라고. 가이리치 영화예요? 예. 그래갖고 굉장히 좀 화제가 될 법도 했었죠. 네네. 될 법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상영관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살짝 좀 아쉽긴 했는데
주인공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막 알고 있는 그런 배우들은 아니었어요. 아, 유명하진 않구나. 네, 유명하지 않았는데 엄청 잘생겼다는 느낌을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영화가 지금은 좀 내려가지고 네. 뭐 다른 식으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형적인 스파이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스파이 영화 작년에 많이 나왔잖아요, 올해. 아, 그렇죠. 킹스맨부터 해가지고 기억나는 영화가 007도 있었고요. 최근에 뭐 007까지 네.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이 영화도 스파이 영화 중 하나고 스파이식의 영화가 요즘에는 굉장히 좀 세련되게 표현되거나 네, 코믹하게 나오거나. 코믹하게 나오거나 굉장히 이런 식인데 이거는 약간 고전적인 스파이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크게 막 완벽한 멋스러움은 없고 약간 밋밋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여성 관객들은 네. 이 배우 두 명을 보는 재미에 굉장히 좀 만족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잘생기고 길쭉길쭉한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만족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가이 리치 하면은 감독 자체가 워낙 명성이 있는 감독이죠. 이 원래 영국 출신의 되게 느낌 있는 젊은 느낌의 그런 연출을 많이 했어요. 그 편집점을 쪼개는 스타일의 연출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되게 빠르고 리드미컬한 작품들. 예를 들면 스네치, 그 다음에 록스타 앤 투 스모킹 배럴즈. 이 영어가 너무 어려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감독이 유명한 게 그 마돈나랑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마돈나 주연으로 내세운 스웨터웨이 이런 영화도 감독을 했었고, 그런 나름대로 명성이 있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뭐 가이 리치 영화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느낌이겠구나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마돈나면은 저희 이게 그 중학교 시절이었나요? 네.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초까지만 해도 그걸 많이 믿었었던 것 같아요. 뭘요? 아닙니다. 진짜 또 이상한 얘기 하려고.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나중에 방송 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가이 리치 감독의 맨 프롬 엉클. 이 영화 박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추천을 하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말이요? 예. 요즘에 너무 세련된 그 스파이 영화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 이 영화는 또 배경 자체가 약간 냉전 시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소련 스파이, 그다음 미국 스파이가 펼치는 뭐 내용이긴 한데 이 편이 나오면은 재밌긴 하겠지만 최근에 나온 스파이 영화들이 너무나 좀 이렇게 화려하고 좀 세련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화가 약간 맹맹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괜찮네, 볼만하네, 그냥 이 정도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보말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스파이 영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최근에 시카리오, 그 암살자의 도시인가? 그 영화도 그 첫 보는 얘기죠. 예. 저희 이제 제기사 쪽에 다루는데 한 명이 주철, 한 명이 비추, 한 명이 보말 골고루 나왔어요. 재밌다던데 그거. 네, 근데 감독이 드니 빌레브라고 되게 믿을만한 캐나다 감독이기 때문에 영화가 괜찮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영화 한번 가보죠. 두 번째 영화는 I'm Clementine, by the way. I'm Joel. Hi, Joel. No jokes about my name. You like? You look like a tangerine. I want to be a great, big, huge elephant. You're trying to figure out, did I have sex with someone tonight? Isn't that how you get people to like you? Here at Lacuna, we have a safe technique for the focused erasure of troubling memories. Is there any risk of brain damage? Technically, the procedure is brain damage, but it's on a par with a night of heavy drinking. Nothing you'll miss. I'm in my head already, Artie. That baby's history. It's all being wiped away. They're erasing you, Clem. You'll be gone by morning. Whoa, careful. What? Step back. Roach the guy. I loved you on this day. Please let me keep this memory. The eraser guys are coming here. Wake yourself up. Why are you working like gangbusters? I need somewhere deeper. Can you hear me? I don't want this anymore. I want to call it off. He's up in that. Seem to have lost him for a moment. Oh, dear. Are you sure? I'm so sure.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 예,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 극찬을 했죠. 한번 극찬을 하면서 약간의 홍보식의 네. 예, 방송을 했었는데 결국은 예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개봉했을 때의 관객 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때 재개봉이 넘었어요?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개봉 영화 중에서는 좀 기록적인 스코어를 가졌다고 합니다. 예, 정확하게는 제가 몇 만이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개봉 영화 중에서는 굉장히 기록적인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일반적인 스타일의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우 독특한 스타일이고 미셸 곰드리 감독이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감독도 아니었는데 지금 상당히 느낌 있는 감독으로 여겨질 만큼 이 작품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안 유명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팬을 많이 확보한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 두 배우의 매력이 한껏 살아있는 작품이지 않았나. 뭐 저는 좀 지루하게 본 부분이 없지 않지만 상당히 좋게 보신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단연 넘버원이었습니다. 예, 이때까지. 그래서 제가 영화를 재탕해서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영화는 예전부터 좀 몇 번을 재탕해서 보고 이번에 재개봉을 한다고 그래갖고 역시나 첫날 뛰어가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 그때는 10년 전이면은 가장 이게 감수성이 예민할 때 아닙니까? 네, 그때 막 20살. 이 감수성 예민할 때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그 웃음과 울음을 반복할 때, 예, 그럴 때 본 영화였는데 왜 이렇게 기억에 계속 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25이 됐을 때도 몇 번 봤었고, 거의 한 1년에 한 번씩은 봤던 것 같아요. 제 컴퓨터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네. 예,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서 제 컴퓨터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내용을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파악하기가 힘들었죠. 왜냐면 이게 시간이 계속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굉장히 좀 매력적인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이게 약간 부연 설명 같은 걸 들었어요. 네. 부연 설명 같은 걸 들었는데 미국에서도 이 영화는 실패한 영화로 속합니다. 흥행적으로 처음 했을 때. 근데 이것도 이게 재개봉식으로 하면서 더더욱 입소문을 타고 화제가 됐던 건데 처음에 개봉했을 때 배급사에서 홍보를 SF로 홍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포스터 같은 거를 보면은 굉장히 SF적인 이게 사실 SF 영화는 아니거든요. SF적인 부분이 있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셸 공드리가 정말 돈을 안 쓴 작품이거든요. 정말 돈을 안 쓴 작품이고 짐 캐리, 케이트 윈슬렛도 거의 무상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했던 영화인데 SF적인 장르는 이제 막 헬멧 씌우는 거 이런 네. 건데 이런 것도 굉장히 허접해 보여요, 보면은. 네, 굉장히 허접해 보이는 장비를 가지고 그리고 CG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짐 캐리가 작아 보이는 거나 접시 닦는 데서 케이트 윈슬렛이랑 짐 캐리랑 같이 막 목욕하듯이 누워있는 장면 이런 거를 굉장히 올드하게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뿌얘지는 장면 같은 것도 이렇게 카메라 기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카메라 찍다가 갑자기 이렇게 비닐을 씌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대학생들이 찍는 것처럼 굉장히 좀 올드한 방식으로 찍었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한테. 예. 아무튼 크게 SF적인 장르는 아니었지만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도 약간 흥행을 실패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미셸 공드리는 거의 이름 없는 감독이었죠. 거의 이게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실패를 했던 작품이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결국은 재개봉까지 해서 굉장히 좀 기록적인 스코어까지 남겼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바닐라 스카이, 그 오픈 유어 아이즈 네. 스페인 영화 있잖아요. 그 네. 느낌이랑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SF적인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멜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그렇죠. 그런 기억을 삭제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미스테리한 느낌이 계속 이어지고 네. 확실히 미셸 공드리가 그 착상이나 발상의 특별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상당히 색다르게 흘러갔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작품들은 네. 좀 많이 제가 인상 깊게 본 작품들이 없어갖고 본 영화가 있어요? 제목을 불러주시면 부른 것 같습니다. 수면의 거요.
안 봤어요. 무드 인디고. 안 봤네요. 아, 무드 인디고는 봤죠. 비하인드 리하인드. 네, 무드 인디고는 봤는데 별로였습니다. 네. 아무튼 그 천 작가도 이 영화 봤잖아요. 네. 이터널 선샤인. 이번에 재개봉했을 때 가서 보지 않았나요? 네, 제가 보냈을 때 가서 봤습니다. 네. 어땠어요? 저는 제 기억 속에서보다 영화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좋았냐면 그 설정 자체가 이제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기억을 삭제를 그렇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주인공이 막으려고 하잖아요. 이 기억이 지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할 때 그 기억 속에서의 여자친구에 대한 여자친구가 이제 나와서 그걸 돕고 서로 돕고 뭐 같이 도망을 치고 하는 과정인데 결국에 그 기억 속에 그 여자친구 케이트 윈슬렛은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그 여자친구잖아요.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남자 주인공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여자친구와 벌어지는 과정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가까웠다? 서로 이 짐 캐리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여자친구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좀 더 자기를 더 좋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천 작가의 영화네 듣고 보니까. 그렇죠. 천 작가의 영화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왜냐면은 기억을 없애는 게 이게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최근 기억부터 이제 없애야지 그렇죠. 이게 기억을 없애는데 이제 혼돈이 덜 되다 보니까 최근에 안 좋을 때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좋을 때 헤어졌다가 이제 점점 예전에 좋았던 시절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기억 지우는 거에서 좀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런 과정이 좀 나오는데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고 영화를 보면서 좀 최근에 재개봉 영화를 보면서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게 보면은 굉장히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신인이죠. 누굽니까? 네, 헐크도 나오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비긴 어게인의 주인공이죠. 헐크 형도 나오고요. 네. 마크 러팔로. 러팔로죠. 네. 헐크 형도 나오고 스파이더맨 여친도 나오고요. 네, 스파이더맨 여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프로도도 나옵니다. 네, 프로도도 나오고 굉장히 좀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나오는데 짧은 머리도 나오죠. 네, 굉장히 익숙한 얼굴들이 나오는데 그런 보는 재미를 느끼는 것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한번 진짜 보고 싶네요. 네.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네. 프로도가 나오고요. 대배우들이 나오는구나. 네, 프로도랑 이제 헐크랑 네. 굉장히 이제 조연식으로 해서 박사 조수로 해서 네, 둘이 사고 치는 그런 건데 아무튼 재밌습니다. 예. 네.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네.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헤어진 여자친구. 그게 여자친구에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실제하는 모습에 가까울까? 아니면 나에 가까울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기억 속에 있는 여자친구는 어쩌면 내가 기억한 여자친구는 나에 더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뭐 아무튼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지점이 이제 이번에 다시 봤을 때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그랬어요? 네. 천 작가 울지 말고. 네. 갑시다. 왜 웁니까? 자, 이터널 선샤인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각자 천 작가랑 이제 박 기사가 추천, 비추천, 보말 이렇게 한번 딱 얘기를 해준다면.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이죠. 제 인생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추천입니다. 전에는 낸시 마이어스 감독의 로맨틱 홀리데이인가? 그 영화가 나는 박 기사가 인생 영화라고 하는 거같아요. 그 영화는 정말 재밌게 본 영화고 그 영화는 이제 와이프가 매년 돌려보는 영화고요. 네. 이터널 선샤인은 저의 인생 영화죠. 네.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남들이 알면은 괜히 막 소모되는 느낌을 받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영화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래서 나만 알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소개해주면은 되게 기분이 좋은 영화 뭐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그래도 이제 커서 그런지 재개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입을 통해서 막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또 딴 사람들도 봤구나 하는 게
근데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느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축구 보면 그랬거든요. 해외 축구 제가 딱 처음 볼 때는 사람들이 축구 잘 안 봤어요. 해외 축구 같은 거. 안 봤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축구 보던 게 뭐 99, 2000, 2001, 2002 뭐 이런 시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인터넷이 크게 막 발달하지도 않았었고, 네. 당연히 그때는 이제 해외 축구 중계 같은 건 없었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문자 중계 같은 게 있었어요. 라이브 스코어 같은데 문자 중계로 2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거죠. 네. 그걸 보면서 막 골 넣었다고 좋아하고요. 예,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고1 때죠. 고1 때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예. 왜냐면 이 컴퓨터에 글자가 떴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려고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독서실에 있다가 집에 와서 그 2시간 문자로 띡띡 뜨는 거 보고 다시 가는 거죠. 예, 약간 그런 걸 되게 그런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주변에 다 막 레플리카 입고 다니고 유니폼 입고 다니고 뭐 중계도 막 쉽게 하잖아요. 확실히 저는 예전보다 지금 감흥이 없어요. 그 유럽 축구에 대한. 그럼 그때는 그 한 줄 보면서 막 뭘 어떻게 넣었을까 막 시연이 장난이 궁금해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상상하고 막 한 3, 그랬었는데. 4일 뒤쯤에 어. 뭐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서 외국 방송으로 해갖고 네네.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게 나와요. 그 장면들이. 그걸 다시 보는 거죠. 네, 그걸 네. 다시 보는 거죠. 아름답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랬죠. 정교에 이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몇 명 안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네. 참 그때도 즐거웠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천 작가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추천입니다. 음. 원래 이제 미셸 공드리 영화를 보긴 보았어요. 네. 보긴 보는데 뭐 재밌게 보는데 마음에 정말 남는다 뭐 이런 느낌은 잘 못 받았었거든요. 좋긴 좋은데 네. 근데 이번에 이터널 선샤인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탁월하구나 이런 생각. 그 왜냐면은 그 진짜 막 가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기억 속에서 막 도망치는 부분에서 막 그냥 왜 그 미셸 공들이 특유의 그런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그냥 이 랜턴 같은 거 이렇게 비추면서 조명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네. 그러고 찍어대는 이 에너지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좋게 느껴졌고 예전에 봤던 작품들보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랑 영화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울지 마. 아니 울지 마. 기계 남았고. 네. 이게 그러니까 와닿았던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 조명이나 이런 걸 안 써요. 네. 그리고 카메라 동선도 뭐 이렇게 크게 안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케이트 윈슬렛이나 짐 캐리가 이렇게 공간에만 놓고 둘이 그냥 대사를 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럼 카메라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좋게 다가왔던 게 뭐였냐면 분명히 그 얘기나 뭐 이런 거는 짐 캐리의 기억 속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누군가가 주목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죠. 네.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카메라가 막 이 배우를 따라갔다가 갑자기 저 배우를 따라가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게 더 이렇게 기억 속이니까 지워져 가는 기억 속이니까 더 실감이 나고 좀 더 이게 효과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를 뭐 염두에 뒀는지 안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없어서 뭐 그랬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그게 되게 신선하게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 방법의 독특함을 보면 요즘의 영화라고 하면은 다 표현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팝송이나 우리 가요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질 만큼 어떤 동일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음악의 기본적인 부분이 같은 장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마냥 우리나라 영화나 할리우드 영화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미셸 공들이 영화를 보면은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찍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작가로서의 특별함이 있지 않나. 너무 정형화된 장르를 따르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화법도 최대한 창의적으로 느껴지는 자기만의 색깔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창의적 그 부분에서 생각이 드는 건 네. 영화를 보면서 어떤 설정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다양한 영화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더 뚫고 나아가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이 이터널 선샤인을 보면서 설정 안에서 이야기가 계속 전진해 가는데 그게
뭔가 전형적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이 어떤 막을 뚫고 나가는 느낌? 여기서 이렇게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는 그 에너지가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참 시나리오적으로도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또 보고 싶네요. 이게 재개봉 영화라는 게 다시 지금 충분히 그 파일을 구할 수도 있고, 솔직히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렇죠. 훨씬 더 싼 가격에 집에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영화를 다른 뭐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다른 지금 개봉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작품들이 극장에 걸려있는 시점에 내가 굳이 옛날에 개봉한 영화를 굳이 극장까지 가서 보게 만드는 그 동력이 뭘까요? 그러니까 박기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재개봉 영화를 가끔 보거든요. 전 보죠.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 영화 보러 가서 막 울었다 그러고. 네. 그게 제가 재개봉 영화를 보는 거는 네. 보통 처음 접했을 때는 이제 불법 다운로드나 약간 그런 식으로 봤던 영화들을 큰 스크린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약간의 기대감? 네. 그런 것 때문에 재개봉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작년에 그 생가치히로도 그렇고 이번에 뭐 이터널 선샤인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영화관에서 본 영화들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큰 스크린으로 다시 한번 보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그런 궁금함에 재개봉 영화를 또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그런 경향이 미약하게나마 있는 것 같아요. 재개봉되는 영화들이 네네. 흥행을 나름대로 하고 일정 부분의 성과를 이뤄가는데, 저는 이제 박 기사가 얘기했듯이 스크린에서 보지 않았던 영화를 큰 스크린에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는 극장에서 봤더라도 다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보고 사랑하고 그만큼 많이 봤던 영화들은 이번에 재개봉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시 극장에 달려가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런 재개봉 영화들의 나름대로의 흥행을 이끌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재개봉 영화, 저는 이제 많이 가는 편은 아니지만 왠지 제가 느끼는 재개봉 영화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일반 영화랑 다르게, 보통 딱 처음 상영하는 영화랑 다르게 재개봉 영화 상영관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끼리 묘한 동질감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그렇죠. 정도예요. 네, 저도 주성치의 서유기 설리기원 이 영화가 개봉한다고 했을 때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사정 때문에 못 갔는데, 가끔 그런 영화들, 내가 인생의 작품들이라고 꼽는 작품 그렇죠. 가운데 한 편이 딱 재개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랄까? 그냥 일반 극장에 가서 뭐 멀티플렉스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들어가는 거는 무작위적인 그런 대중이라면, 재개봉 영화 상영관에 가서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앉은 사람들끼리는 끝나고 차 한잔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소모임 참가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영화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이터널 선샤인 뭐 특집 영화, 특집 방송 같이 이렇게 됐는데 네. 다음 영화 빨리 후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Who's there? Yes? I'm married happily. Yes, you can. Knock knock. Surprise. 다음 영화는 이제 노크노크라는 영화입니다. 노크노크면 아마 그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공포 영화일 텐데요. 네, 이번에 키아누 리브스가 여기 나왔죠. 아, 그래요? 네, 나왔었는데 흥행적으로는 좀 참패를 했고요. 감독이 그 일라이 로스라는 감독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 호스텔. 이거 유명하죠. 네, 호스텔을 찍었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약간 스릴러적으로 네. 조금 기대가 좀 많이 됐던 네. 뭐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되게 공포적인 재능이 있는 감독이라는 평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호스텔 같은 경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좀 많이 인기였던 영화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밖에 못 나가고 이제 뭐 성적으로 좀 이렇게 고립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호스텔 같은 영화 설정이 좀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이제 여자들 가슴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들이 본 것 또 보고 하던 게 저희 내무반에서 유행이었습니다. 호스텔. 호스텔이 배경이 그 우크라이나였나요? 네, 동부권에 있는 어떤 호스텔 같은 곳에 예쁜 여자들이 여행 온 남자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살인하고 막 이런 얘기였죠. 그 뒷이야기도 재밌죠. 그 배경이 됐던 국가가 있었는데 실은 영화 촬영은 다른 국가에서 했었죠. 근데 그 배경이 됐던 국가의 국가 이미지가 이 호스텔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바닥까지 떨어졌겠죠. 네, 정말 안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막대하게 봤다. 뭐 이런 뉴스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이 영화는 그 키아누 리브스가 나와서 우선은 화제가 됐었고 이 감독이 이 영화에서도 정말 저예산을 슬로바키아입니다. 네. 슬로바키아. 네. 네, 네, 이 영화를 통해서도 정말 적은 돈을 씁니다. 네, 누구나 알 수 있을 법하게 저예산입니다. 네. 정말 돈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왜 집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른 곳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거의. 집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작년에 좀 이렇게 악녀, 네. 무서운 여자 뭐 이런 걸로 치면 가장 생각났던 게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 주인공 이름이 까먹었는데 아무튼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의 그 부인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인이 작년에 최고의 악녀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좀 머리가 안 좋지만 아무튼 또라이 같은 여자 2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 영화는. 네. 갑자기 뭐 나와서 키아누 리브스를 유혹을 하고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쓰리썸이라는 거를 한번 이루한 다음에 네. 이제 키아누 리브스를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하는 게 뭐 돈 내놓으라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린 이 집에서 살겠다. 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얼척없는 네. 얼척없고 뭐 앞뒤 없는 그런 영화인데 키아누 리브스는 싫어하나요? 키아누 리브스는 같이 사는 거를? 가정이 있으니까요. 가정이 있군요. 네, 와이프랑 자식이 네네네. 합의가 안 된 거겠죠. 여행 간 사이였으니까 네네. 그때 누가 노크를 해갖고 빚어진 여자 2명이 전화 좀 쓰게 해주세요 하면서 들어오면서 막 유혹을 하는 건데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좋아요. 매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로. 네, 유혹하는 네. 과정이 굉장히 매력 있게 다가오는데 그거 좋다. 좋네 이거. 그 뒷이야기들은 약간 너무 좀 허술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만큼 약간 조잡스러운 감도 있고요. 좀 말도 안 되는 느낌도 있고 막 그런데 아무튼 그 유혹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네, 이 일라이로스라는 감독의 이 특징인 것 같아요. 가다 보면 되게 매력 있는 여자들이 그냥 뭐 평범하게 살고 있는 남자들을 갑자기 들이대면서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에 빠뜨리고 정말 위기에 빠뜨리고 이렇게 가는 스토리가 호스텔 시리즈부터 쭉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영화를 정말 근데 막 재밌는 영화다라고는 못 느꼈지만 눈을 뗄 수 없이 계속 시선이 갔던 이유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이제 여자 주인공 때문에 네. 좀 많이 눈이 갔었는데 전 처음 봤었어요. 그 아나디 아르마스라는 네. 배우인데 이 벨 역을 맡았던 네. 그 금발의 배우인데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네, 안 봐도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말 표정 보니까 밖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외국인상을 정말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데 큐트 섹시가 어떤 느낌인지 좀 저렴해 보이는데 좋아하는 외국인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배우 쪽으로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합법적인 영화의 배우 쪽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큐트 섹시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인데 필로그래피를 보면은 뭐 없나요? 크게 뭐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좀 더 대성할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바람도 있고요. 그 영화는 CGV에서 보셨나요? 이 영화는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게 CGV입니다. 저는 메가박스고요. 아무튼 천 작가는 어디서 보나요? 저는 주로 영상자료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공짜로?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노크노크에 대한 그러면 별점이랄까요? 그 추천, 비추천 이거 한번 주실까요? 노크노크는 추천, 비추천으로 따지자면 비추천이죠. 비추천입니까? 네. 굉장히 앞뒤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연성도 없고요. 작년에 그 나를 찾아주는 굉장히 탄탄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악녀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 영화는 정말 탄탄하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연성도 없고요.
얘들이 왜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장난삼아 그런 건데 장난삼아 이제 키아누 리브스를 뭐 거의 뭐 갖고 놀다시피 하면서 마지막에 뭐 페이스북에 자기들이랑 관계했던 거를 공유까지 누르면서 아주 연맥이는 그런 네. 장면 그런 건데 아무튼 되게 좀 정말 개연성이 없습니다. 영화는 생각보다는 기대보다는 굉장히 떨어진 영화였고 키아누 리브스가 왜 이 영화를 찍었는지 보면서도 좀 이해가 많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웠던 영화였는데 그 벨이라는 배우 그 캐릭터를 맡은 배우는 너무너무 예뻤다. 정말 예뻤나 보네요. 네, 그거 하나 남은 것 같네요. 표정을 보니까. 배우를 건진 거죠. 배우 하나를 이 영화에서 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자, 그럼 이제 노크노크까지 했고요.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이 이제 두 번째 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세 번째 해로 넘어갈 때 하는 행사가 있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무비시네 영화상을 네. 시상을 하죠. 네, 이제 두 번째 해를 맞는데 두 번째 무비시네 영화상 이제 항목이 하나 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작품상, 감독상, 주연상, 조연상, 그 다음에 최고의 1분, 뭐 최고의 오프닝과 엔딩, 뭐 공로상 이렇게 줬었는데 이제 음악상까지 포함을 해서 9개 분야를 시상을 해요. 그 중에 여러분께서 이제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분야는 모두 8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공지사항을 이제 게시판에 올렸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이름과 뭐 생년월일만 기입을 하시면 8개 분야를 투표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뭐 그 성함이나 생년월일 같은 거는 저희가 따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중복 투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게시판 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돼 있어요. 네네. 링크가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홍 기사가 네. 직접 해갖고 만든 겁니다. 그 설문 웹을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익명성 이런 거는 다 보장이 되니까 네. 작년에는 그런 게 좀 모자라서 제가 메일로 일일이 받았죠. 부담스러워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그냥 그 접속해서 그냥 항목마다 이렇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니까 네. 그게 저절로 이렇게 엑셀에 취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은 좀 더 즐거운 영화상을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무비시네 영화상은 1월 첫 번째 주에, 그러니까 2016년 1월 첫 번째 주에 제2회 무비시네 영화상이 방송이 될 거고요. 네. 지난번처럼 1, 2회로 나누어서, 1,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될 겁니다. 지난해 작품상을 받았던 작품이 공동수상이었죠. 네. 베스트 오퍼와 인터스텔라 이 두 네. 작품이 공동수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떤 작품이 과연 작품상을 받게 될지 정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대종상 깔고 가잖아요. 요번에는 진짜 대종상이 그 깔고 갈 만한 건덕지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대종상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이거 좀 역 같은 거죠. 네, 저는 그 상을 정말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이제 헐리우드 하면은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미국 각 분야마다 뭐 촬영이면은 촬영 감독들이 투표를 하고요. 그 조합에 속한. 그리고 뭐 주연이면은 배우들이 투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권위 있는 시상식이 됐어요. 뭐 축구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 그렇죠. 이런 거 권위 있잖아요. 그런 식의 권위를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시상식에 뭐 기자들이 투표하는 상도 있고 막 권위 있는 상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런 권위 있는 시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약간 떨어져갖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통합해가지고 1년에 딱 한 개 네. 정말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 한 개 딱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너무 이게 퍼지다 보니까 네. 좀 여러 가지고 주최 측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올해 그러면 어떤 상이 인정을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네, 상 자체가 기준이 없지 않나. 네. 어떤 색깔과 기준이 있어야 그 상에서 상을 받는 작품들이 어떤 권위랄까요? 그런 걸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의 대종상은 대종상은 작년 저희 1회 무비시네 영화상부터가 깔고 갔지만 너무나 지금은 이제 거론하기도 좀 그런 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천 작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 봤습니다. 네. 안 봤고 그 참여할 수 없는 한 가지 분야는 뭔가요?
아, 공로상입니다. 아, 공로상. 공로상은 작년에 이제 이경영 씨가 탔고요.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에서 한 해 동안 다뤘던 영화 중에 가장 많이 참여하신 분한테 주게 되는데 지금 뭐 후보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경영 씨의 독주 체제가 아니에요. 이경영 씨 말고도 뭐 배성우 씨, 그 다음에 뭐 오달수 씨 이런 배우들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받을지 좀 주목이 됩니다. 올 한 해 다뤘던 영화들에 가장 많이 출연한 배우한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경영 씨가 2연패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네, 현재 1등이긴 해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영화를 한번 가봅시다. 네, 다음 영화를 가보죠. Welcome to Asia. 낯선 땅. 테러 발생. 타겟이 된 가족. We're gonna get through this, okay? 24시간 내에 탈출하라. It's gonna be okay. 이스케이프 11월 5일 대개봉. 다음 영화는 그 이스케이프라는 영화입니다. 이스케이프. 딱 이- 제목만 들었을 때는 액션 영화 느낌 나네요. 네, 액션 영화고요. 이 영화는 화제는 안 됐었는데 그래도 좀 입소문을 탔던 그런 영화였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영화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눈 돌릴 새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거의 뭐 그러니까 어떤 백인이 미국인이 네. 동남아 어디 특정 나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영화에. 네. 왜냐면은 그게 나중에 또 아까 호스텔처럼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네. 되게 그 분위기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네. 예, 쿠데타가 일어나다 보니까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대피를 하는 예, 뭐 그런 영화인데 2시간이 좀 안 되는 영화인데 2시간 안 되는 시간 동안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전개가 계속됩니다. 예, 사실은. 예. 그래서 킬링타임용으로 굉장히 좀 괜찮았던 영화였던 것 같고요. 네, 연출력이 상당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 영화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이 영화 보면은 좀 많이 봤던 배우가 나와요. 그 오웬 윌슨이라고. 아, 성룡이랑 네, 같이. 성룡의 네. 파트너죠. 네. 네, 성룡의 파트너인데, 오웬 윌슨. 네, 그 배우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좀 익숙했던 배우가 이제, 브로스넌. 아, 007형. 007. 네, 007형도 나오고,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쉬웠죠.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조금 느끼셨을 텐데 앞뒤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만 너무 이렇게 악의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부연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점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액션이랑 딱 그 긴장감에 초점을 맞춘 영화가 아닌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영화 이스케이프에 대한 박 기사의 평은 어떤 건가요? 보말입니다. 보말. 예, 충분히 뭐 킬링타임용으로 좋은 영화였고 집에서 뭐 다운이나 IPTV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주고 보셔도 굉장히 괜찮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양이? 대한민국에 예전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난 쏴버리는 놈이 전갈이라고 뒤질 때까지 싸워보려니까.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고 저 진짜 조직을 위해서 개처럼 살았습니다. 많은 권력이 미십니다. 어떤 미친놈이 깡패가 한 말을 믿겠나? 네 나랑 영화 한 편 하자. 복수으로 가자고 화끈하게. 저들은 괴물이야. 슬슬 시작할까? 예, 저희가 뭐 이스케이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예, 다음 영화는 이거는 영화방에서 한번 다뤘죠. 네. 예, 내부자들. 아, 내부자들. 이건 저도 한번 다뤘었죠. 예, 이게 굉장히 좀 화제 영화죠. 네. 예, 화제 영화고 굉장한 인기를 힘입어서 12월 31일 날 감독판으로 다시 개봉한다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화가 잘린 부분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게 영화를 보다 보면
여기가 설명이 더 돼야 되는데 허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거기에서 논설주간으로 나오죠. 그렇죠. 백윤식 씨가 연기한 그분이 그렇고요. 그다음 그분하고 이병헌 씨가 연기한 정치깡패가 있어요. 안상구라고. 이 두 명이 되게 친한 걸로 나오는데 그 과거 이야기 같은 것들이 분명히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없이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편집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정말 됐더라고요. 네. 완벽하게 뭐 편집이 돼서 이게 그 3시간 40분 영화인가 20분 영화를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굉장히 줄여가지고 거의 1시간 넘게 이게 커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요즘에 한참 흥행에 힘입어서 감독판도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가서 볼 것 같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가 3시간 40분으로 나오면 뭐 대부 시리즈 같은 느낌이 나는 어떤 대서사실할까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나는 작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시일성도 또 어떻게 보면 상당하거든요. 약간 한국의 현대사를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김용철 변호사가 옛날에 삼성 관련해서 뭐 폭로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부터 해서 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 별장 성접대 의혹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2002년에 차떼기 사건이 있었어요. 한나라당. 네,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이라거나 2005년에 노회찬 의원이랑 그다음 이상호 이제 MBC 기자죠. 이분들이 그 도청한 그 삼성 엑스파일 이런 사건들이 영화 속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정원 그 빨간 프라이드였나요? 그렇죠. 그 차량 느낌의 사건도 약간 연상되는 장면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블랙 코미디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그 연기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볼만한 영화였던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 이병헌 씨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멋진 라면 먹는 장면. 라면이 뜨거워서 소주로 입을 참이슬로 그냥, 네. 입을 헹구는 장면. 아, 굉장히 좀 명장면이지 않았나. 밖에서 우리 방송 들었습니까? 들었겠습니다. 안 들었는데 그 장면을 얘기하네요. 저도 그 장면을 되게 강하게 얘기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예. 들었어. 뻥치지 마. 그런데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이병헌 씨의 그 중간에 기자회견 할 때 그 포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정말 멋진 장면이었고, 감독판이 정말 기대되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내부자들. 지금 현재도 흥행순위 1위고, 네. 지금 엄청 인기가 많아요. 네, 뭐. 그럼 지금 영화관에 걸린 버전도 어쨌든 2시간 반을 넘기는 건가요? 못 넘습니다. 그건 네, 많이 편집된 건데, 이제 감독판이 나오면은, 만약에 천작가 아직 안 봤으면은, 감독판을 통해서 보면은 좀 더, 영화적인 재미를 좀 더 느끼지 않을까. 네, 천작가 지금 작품 이제 딱 그 신춘문예에 응모해놓으면은 시간이 이제 남잖아요. 그럴 때, 쉴 때, 이런 거 감독판으로 그냥 한 번에 4시간 딱 봐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판은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그 다음 영화. 아니, 그럼 추천을 해봐야죠. 이거는 추천이죠. 네. 이거는 추천이고, 내용이 굉장히 좀 현실적이에요. 예전에 부당거래 봤을 때 느낌처럼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엔딩 자체가 너무나 해피엔딩 같은 느낌이라서 그건 참 비현실적이다라는 정말 씁쓸하고도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영화였는데, 아무튼 이 영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이었습니다. 그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래? 그런 대사를 날리면서 영화가 끝나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고도 했지만 그 영화를 보면은 엔딩은 사실 승리한 것처럼 나와요. 영화는. 그렇죠. 엔딩이 멋지게 이 정치 깡패와 그 초짜 검사는 아니죠. 정치 깡패와 평검사가 손을 잡고 이 거대한 악의 카르텔에 맞서서 결국은 반전적인 승리를 이끈다 하면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새드 엔딩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검사 출신의 이 우장훈 검사가 나와서 변호사, 그것도 잘 안 나가는 변호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은 뭐 대선 후보는 낙마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떻게 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재벌부터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을 구축했던 사람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화를 그렇게 승리한 것처럼 보여주는 게 너무나 판타지적이고 거짓이다. 그런 엔딩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판타지였죠? 네. 아무튼 뭐 괜찮은 영화였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네, 기대만큼 좋았습니다. 네. 그 다음 영화는 이제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네. 그 괴물의 아이. 大嫌いだ大嫌いだ父さん今どこにいるのどうしてこんな時に来てくれないの
俺と一緒に来るか？化け物。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저는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광고도 많이 하고. 네, 그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자 뭐 작가자 뭐 이런 이분이 한 건데 대표작이 있지 않나요? 이분이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 시달소, 네. 줄여서 시달소라고 하죠. 예, 네. 그 굉장히 좀 명작이죠. 예, 그것도 했었고 또 그 전에 했던 게 늑대아이라는 그 들어가는데.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게 워낙 극찬을 받았었어요. 아. 예, 그게 워낙 극찬을 받다 보니까 네. 이제 굉장한 기대감을 그 호소다 마모루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었는데 3년 동안 작품을 안 했죠. 네. 그 늑대 아이 이후로 3년 동안 작품을 안 하다가 이번에 그 괴물의 아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컴백을 해갖고 일본에서는 그 시달소나 늑대 아이보다 그 초반 스코어가 굉장히 훨씬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들렸었습니다. 네, 일본 영화계에서 이런 애니메이션 작가들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너무나 유명했잖아요. 시대를 풍미했고. 그러니까 이 작가가 제2의 미야자키 하야오다. 네. 그래가지고 나왔었죠. 네. 네. 근데 이번 작품은 어땠나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한 중반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음. 중반까지는 정말 굉장히 좋았고 네. 약간 판타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이게 상상 속의 판타지 같은 장면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이게 끝부분을 좀 치닫으면서 약간 뭐 에반게리온 같은 느낌도 나면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장르로 좀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약간 좀 실망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 대답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그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약간 그 늑대처럼 생긴 큰 건장한 그 칼 들고 다니는 남자가 네. 괴물 같은 사람이 어떤 인간 어린아이를 입양하듯이 해가지고 기르는 내용 맞습니다. 같이 보여지던데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줄거리인가요?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아버지 네. 어머니가 뭐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는 아이를 찾지 않죠. 네. 아이를 찾지 않고 어머니가 갑자기 죽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고아가 같이 된 거죠. 그래서 친척들이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 꼬맹이가 이제 도망갑니다. 길거리로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어떻게 그 다른 네. 제 3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 잠깐 놀러 온 아하. 괴물을 만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게 그거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괴물을 쫓아서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 인간이 제 3세계에 가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크는 거죠. 네. 뭐 무술도 배우고 뭐 이러다가 크는 이야기인데 이게 중반까지는 굉장히 좀 좋아요. 굉장히 좀 아이디어도 색다르고 상상력도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막판을 갈수록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서 이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네. 천 작가가 이제 전업 작가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전업 작가인데 이렇게 시나리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구성을 할 때 그 결말을 구성할 때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생각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번에 글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쓰면서 이제 일을 5월에 그만두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한 6개월, 7개월 네. 된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글을 쓴 거 한 일주일, 10일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동안 연락 끊고 잠적했어요? 지금? 그 전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되나 그 생각을 하는데 이제 6개월이 그렇게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이제 수많은 얘기나 모티브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겼다가 없어졌죠. 네. 네. 근데 이번에 완성한 그 주제를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써서 완성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내가 6개월을 안 해도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랑 그 모티브를 떠올리는 것 사이에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5월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 바로 일주일 후에 있다가 이거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불복이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글을 쓰면서 이야기가 점점 변해가는 지점이 있었어요. 이번에 쓰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새로웠고 그리고 경험을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미약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고뇌인 거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랑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 글이든 뭐 다른 걸로든 표현해가는 방식에서 내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게 그대로 안 나오거나 조금씩 변할 때 뭐 그럴 때 막 뭐 짜증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좋게 얻어 걸릴 수도 있고 그게 되게 글 쓰거나 뭐 작가로서는 힘든 작업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 영화도 거의 한 3년 만에 나왔던 것 같고 네. 아무튼 뭐 3년 만에 나온 것 치고는 좀 많이 제가 실망을 해서 좀 아쉽다는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작가의 고뇌 이번에 천작가를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괴물의 아이는 포스터가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이렇게 칼 진짜, 들고 진짜. 있는 거죠, 네. 수평. 네네. 이거 재밌겠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정말 중반까지는 정말 재밌어요. 음. 네, 좀 재밌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리고 제가 들은 것 중에 네. 신카이 마코토 신작도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신카이 마코토가 누군가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별의 목소리. 아. 초속 5cm. 초소. 네. 초소. 줄여서 제목이 초오죠. 아주 좋아요. 그걸 네. 제목 좋아해요. 줄여서 초오죠. 네네. 초. 초. 제목 들을 때마다 저는 진짜 시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초속 5cm. 그 감독 신작도 제가 개봉한다고 얘기 들었던 것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영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잠깐 이거 했나요? 그 추천 비추천이요? 아직 안 쓴다. 네, 해보세요. 이 영화의 추천 비추천으로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춥니다. 비추까지 가나요? 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중후반을 갈수록 너무 내용이 산으로 간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끌어간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이야기를 내용을 너무 끌어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지루할 수도 있고 좀 흥미를 좀 못 느낄 만큼의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심야로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저는 이 영화를 좀 아쉽지만 비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천 작가가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요? 네. Have you ever been on your own before? No, never. If you fail to fall in love with someone during your stay here, you'll turn into an animal. Would you like to dance? 44 days left. Who do you think we should kill? 재밌게 보진 않았고 그 랍스타라는 영화. 재밌게 안 봤어요? 더 랍스타? 네. 그 뭐 요리 영화인가요? 더 셰프에 이어서? 그게 이제 솔로로 살면 네네. 이제 비참하게 되는 이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환타지예요? 네, 판타지 영화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커플들밖에 없어요. 근데 솔로가 되면 그러니까 만화요, 만화? 아니에요. 실사 영화인데 실사 영화? 솔로가 되면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거나 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나 어쨌든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되면 네. 이 어떤 호텔로 끌려갑니다. 이 호텔에 끌려가는데 이 호텔에서 이제 예를 들어 30일이면 30일 이렇게 기본적인 날짜 머물 수 있는 날짜를 이제 자기가 받아요.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 호텔 내에서 커플이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못하면 어떤 동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되는 거예요. 되게 독특하네. 어떤 동물이 될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정해요. 어떤 동물이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때 주인공이 랍스타가 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랍스타고 이 랍스타를 주인공이 선택한 이유는 오래 살고 100년 산다 그랬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거북이를 해야지. 잘하나. 그것도 괜찮네요. 네, 아쉽네요. 네.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네. 그 호텔에서 이제 커플이 되기 위해서 남자 쪽에서든 여자 쪽에서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 개봉 끝났지?
네, 저는 이 영화가 상영관도 많지가 않았을 거예요. 아쉽다. 저희 제기사내가 이 영화를 보고 모두가 다 추천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상당히 궁금하다 했거든요. 저는 매달 초에 제가 이제 기고를 할 때 매달 그 추천작 10편을 제가 그렇죠. 발표를 하는데 어. 거기에 랍스타를 저는 고려도 안 했어요. 이게 그리스의 그 감독이 되게 색깔 있게 영화를 연출을 했다고도 들었었고, 그 다음 배우도 콜린 파렐 이런 배우들이 나오거든요. 나름대로 명성 있는. 그랬는데 저는 이 설정 자체가 좀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이 평을 듣고 나니까 영화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네. 그리고 발상도 황당무계하고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던 게 생각보다 작품성이 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죠. 되게 특이할 것 같고. 시네큐브에서 하고 있네요, 아직. 아, 그래요? 네, 이거 한번 봐도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소재인 것 네. 같아요. 작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좀 매력을 끌만한 이게 작품인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을 가져다 주나요? 보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슬픈 거 말고 선택권이 좀 슬프다. 아니에요. 전 슬프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름다운 영화는 아니에요. 보고 나서 슬퍼지는 영화도 아니고 약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종류의 영화예요. 왜냐면 어쨌든 주인공이 그 호텔에서 이제 도망을 쳐요. 네. 그래서 그 호텔 주위에 있는 산에서 무리를 지어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네네. 그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솔로주의자. 그 집단 내에서는 또 커플이 되면 어떤 징벌을 받게 돼요. 이게 거의 뭐 그런 거네요. 그 재수학원, 기숙학원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왜냐면은 또 가본 적은 호텔에서 없지만. 그렇게 도망쳐서 산에 사는 사람들을 사냥을 하러 다녀요.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명 잡을 때마다 날짜가 하루씩 늘어나요. 네. 그래서 어떤 여자는 한 150일 이렇게 사는 여자도 있고. 되게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네. 설정 재밌죠. 근데 이제 주인공이 그 호텔을 벗어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120일 넘는 그 여자를 어떻게 죽이게 되고 그 여자를 동물로 만들어 버리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호텔을 벗어나서 그 산에 있는 무리에 속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랑하게 되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는 뭐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이걸 정확히 표현은 안 하는데 어쨌든 여자 혼자 그 카페에 남게 되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는 의외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불편함, 불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감정보다는 보고 나서 좀 이성적으로 돌아봤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박기사도 그렇고 천작가도 그렇고 만약에 이런 세상에 가서 동물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은 어떤 동물 선택하고 싶나요? 난 거북이. 거북이 왜죠? 오래 살아야 돼요. 거북이. 난 거북이 합니다. 네. 동물. 네. 글쎄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동물. 기린? 기린? 네. 평화적이잖아요. 평화적이라서요? 하긴 천작가가 약간 평화주의자죠. 그런 게 있죠. 저는 약간 매 이런 매? 자유롭게 그냥 활동하면서 안 잡히고 싶어요. 그것도 좋네. 뒤져요, 매는. 그런 것들이 빨리 죽습니다. 네, 서로 물고 뜯다가 죽습니다. 그냥 이렇게 등껍질을 이렇게 숨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주 좋죠. 네. 자, 그러면은 랍스타까지 해봤고요. 이 랍스타 그럼 추천 어떤 건가요? 저는 그래도 추천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추천할 수 있는 영화고. 어떤 점에서요? 생각할 점이 좀 있었어요? 일단 감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영화를 보면 호텔 측에서 이제 사람들을 커플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커플이 되면 좋은 점, 뭐 이래서 솔로일 때의 상황이랑 커플일 때의 상황 이런 거를 막 재현을 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설정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좀 재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그 산에 있는 무리들은 커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네네. 서로 이어폰을 끼고 그러니까 각자 이어폰을 끼고 침묵 상태에서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음악을 들으면서.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떠올리고 사라진 이야기 중에 그런 모티브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그 장면 그 침묵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그런 것들이 참 감각적으로 잘 표현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영화를 방송을 이제 다른 재기사 쪽에서 한 걸 들었을 때 그 장면 하나가 되게 아직도 자기 전에 들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주인공이었나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형이 동물로 변해갖고 개였대요. 네. 네, 근데 그 개를 누가 어떻게 해서 죽이나 봐요. 그 여자예요. 121. 아, 그 여자가 네. 죽여요? 그 개를 죽이는데 자기가 엄청 슬픈 거죠. 형이 죽으니까. 근데 딱 누가 들어왔을 때 그걸 아닌 척, 슬프지 않은 척 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방송에서. 그 장면을 듣는데 이 장면 한번 보고 싶다 되게. 그런 호기심이 들고 되게 매력 있는 영화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전 컷에서 그러니까 네. 살짝 그러니까 이 여자는 121 네모칸이에요. 네네. 근데 이 남자는 동물로 변하기 싫어서 이제 이 여자한테 거짓으로 자기가 네모칸인 척해서 접근을 해요. 네. 그래서 둘이 이제 커플이 돼서 커플이 되면 또 호텔 내에서 어떤 다른 구역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다른 구역에서 살게 되는데 이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이 여자한테 냉혹하지 않은 그러니까 좀 실제로 좀 뭔가를 바라는 그런 액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약간 긴가민가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남자가 깨봤을 때 여자가 이제 그 개를 죽여놓은 거예요. 그 발로 이제 발에 피가 가득 묻어 있습니다. 여자 발에.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슬픈데 그걸 티내면은 자기가 이제 실제로 그런 냉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자가 알게 되고 그럼 여자는 이제 호텔 측에 신고를 할 거고 그러면 난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급히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울음이나 슬픔을 참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 이제 여자가 들어와서 너는 이제 거짓말을 했구나 이러면서 남자를 잡고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그 장면도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그렇게 갑자기 여자가 아침에 그 발에 피 묻은 발 그게 이제 되게 그 컷이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요. 네, 더 랍스터 지금이라도 아직 상영을 한다고 하니까 네, 보고 상영하고 싶으신 있네요. 분들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충분히 이렇게 다른 시각 그리고 좀 창의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게 자기의 세계를 좀 넓히는 데 도움이 되니까 맨날 똑같은 영화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더 랍스터까지 해봤고요. 박 기사 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 많죠. 제가 그 방송에 참여를 안 했는데 네네. 뭐 방송이 됐던 영화부터 네. 뭐 이렇게 뭐 한 개씩 제가 그 백방이었죠. 네. 마지막 영화 전골이 백방이었던 것 같은데 네. 백방 이후에 했던 영화들 잠깐 이제는 좀 간략하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1, 2부로 나눠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꽤 긴 게 한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도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가 이제 특종. 아, 특종 봤어요? 네, 특종 봤고요. 네. 서울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연쇄 살인범의 근접 촬영에 본사 기자가 성공했습니다. 난리가 났어 지금. 완전 대박 특종이야. 일생일대의 특종 인줄 알았다. 사상 초유의 실수. 이거 다 누구 때문인지 보지. 사람들이 믿으면 그게 진실이지. 시체가 나왔다고. 허 기자님이 얘기한 그대로네요? 어떻게 된 거야? 아침 탑으로 나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사건. 일이 점점 커진다. 특종 10월 22일 대개봉. 특종은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라 최근에 그 IPTV 같은 걸로 나왔어요. 벌써 풀렸어요, 특종? 네, 풀렸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래도 가격 세요. 그게 뭐 양첸 그건가요? 네. 양첸살인도. 그렇고 저는 킬링타임용으로 잘 만드는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기자죠. 예, 기자입니다. 네, 요즘 기자를 소재로 한 영화, 그러니까 딱 2015년이 한국에선 기자, 그리고 해외에선 스파이. 딱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년을. 그렇죠. 네, 직업군 중에 가장 핫한 직업군들이 아닌가. 네, 박기사 이 영화 추천비 추천 보말 뭡니까? 저는 보말이죠. 보말이요? 네, 굉장히 좀 그래도 킬링타임용으로는 굉장히 좀 잘 만들었고 시나리오도 그렇게 썩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좀 탄탄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네,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가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되게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 쪽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되게 좋았지만 뭐 이렇게 누구한테 뭐 추천해줄 만한 영화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아무튼 킬링타임용으로는 훌륭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영화 뭐가 있나요? 그 다음 영화는 이 영화도 봤는데 이게 참여를 안 했죠. 아델라이. Don't be that way. Don't you
says here you were 45 years old. That's right. Happy birthday, Mama. You've lived all these years. How is this possible? Isn't it beautiful? Yeah. Come with me. Where? Someplace you've never been. Tell me something I can hold on to forever and never let go. Let go. 아델라인. 예, 그 멈춰진 시간. 네네. 예, 그 영화가 있었는데. 시간여행 영화 은근히 보는구나. 그럼요. 굉장히 이게 디즈니 스타일의 영화였죠. 네. 예, 디즈니 스타일의 영화였고, 그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좀 예뻤어요. 아, 저 예뻤죠. 예, 예뻤고.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코노코의 벨 정도는 아니지만, 그 드레스가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네. 예,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 그 체형이 있죠. 네. 약간 길고 이렇게 늘씬한 예, 체형이에요. 그런 체형의 여자 주인공을 드레스 입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좀 눈호강이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전형적인 디즈니 스타일의 시간여행 영화입니다. 그렇죠. 네. 이 영화도 역시 보말이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영화 방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게 이제 마션. Prep emergency departure. Watch out! Woody! My team must have thought I was dead. But I'm alive. Surprise. No matter what happens, 경이로운 경험, tell the world, 위대한 영화, tell my family that I never stop fighting to make it home. 마션 10월 8일 대개봉. 마션. 네, 마션. 마션 보셨어요? 아, 보셨나요? 저 안 봤습니다. 아, 김기선 안 봤구나. 네. 이 영화가 뭐 화제가 많이 됐죠, 사실. 네, 달에 가서 막 버티는 로빈슨 크루소 같은 영화예요. 네, 약간 그런 거죠. 네, 약간 그런 거고, 뭐 이제 달에서 살아남는 건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누군지 느꼈을 거지만 이제 감자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감자 먹을 때마다 약간 이제 그 매트 형이 생각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마션은 추천을 드리는 영화였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방에 참여하지 않았던 게 이제 앤트맨. Hey, Scotty. Hey, did I save your life? Scotty. Scotty. Thank you, Luis. Hey, we the good guys? Yeah, We're the good guys, man. yeah, we're the good guys. Feels kind of weird, you know? Yeah, but we're not done yet. 앤트맨도 봤었어요. 네, 앤트맨은 저는 굉장히 좀 재밌게 봤죠.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마블 히어로 중에 유머러스한 캐릭터들이 많죠. 네, 그렇죠. 아이언맨도 그렇고, 뭐 그런데, 유쾌하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즐거운 에너지를 줬던 히어로는 앤트맨이 아니었나, 라고 느낄 만큼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좋은 평가네요. 예,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 추천인가요? 이거 영화는 추천입니다. 네. 예, 이 영화는 추천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영화 많이 보셨어요. 진짜 영화 많이 본다니까요. 네, 이 그다음- 시즌에는 축구 안 볼 네. 때는 엄청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번에도 안 다뤘던 것 같아요. 미스 와이프. 다시 살아나려면 이 여자가 돼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고요? 하늘엄마
제가요. 네가요. 잘 나가던 싱글 눈떠보니 아줌마? 웃다가 울다가 희미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송송한 나는 좋아하거든요. 당신 요즘 이상해. 정신 좀 챙겨! 이 망할 예쁜 애야! 감동 100배, 재미 100배. 가족들이 다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은 뭐예요? 나? 미스 와이프 절찬 상영 중. 미스 와이프가 뭐죠? 그 엄정화 씨 나왔던. 아, 송승헌 나오고? 네, 이게 굉장히 그거 궁금했어요. 네, 이 영화가 시기를 잘 들어왔죠. 이때 약간 영화 비수기 때 네네. 사람들이 볼 거 없어서 많이 봤던 영화. 망작 아닌가요, 망작? 하나였는데 뭐 망작이라고 보기에는 워낙 이런 장르가 망작이기가 쉽지 않아요. 예, 장르 자체가 망작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긴 했는데 목소리나 뭐 이런 게 약간 더빙한 것 같은 약간 그런 올드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갖고 목소리만 따로 녹음한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고 막 그래갖고 옛날 영화를 보는 듯한 그래서 되게 올드하고 약간 좀 유치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영화는 비추. 그 다음에 봤던 영화는 이제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메이즈 러너. The world outside is hanging on by a very thin thread. This entire facility is designed to keep you safe. They're hiding something. These people are not who they say they are. The maze is one thing, but you kids wouldn't last one day out in the scorch. What the hell? Goodbye! You guys don't have to come with me. But I know we can do this. I know we can make it. 메이즈 러너도 봤어요? 네, 메이즈 러너죠. 네, 메이즈 러너. 메이즈 러너 1을 굉장히 재밌게 봤죠. 네,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제가 1을 작년에 못 봤었는데 1을 다시 봤었습니다. 1을 다시 봤는데 굉장히 이게 킬링타임용으로 괜찮은 영화다라는 표현을 받았었는데 2를 보면서 원작은 안 봤어요. 원작도 비슷하게 이어진다고 하는데 너무 이제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것 같은 네. 아까 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가의 고뇌가 너무나 산으로 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만큼 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추. 사실 이번에 산으로 가는 영화 중에 한 편이 이제 마지막 최종편을 들고 나오죠.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밀라 요보비치 주연의 좀비 영화 있잖아요. 레지던트 이블 마지막 편 이준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이준기가 캐스팅됐다고 합니다. 그 영화가 이제 마지막 편을 들고 나온다고 해요. 이 영화가 이미 산으로 간 지가 거의 5년 이상 지났는데, 네, 이제 산으로 간 영화가 이제 에베레스트를 등정할 것인가? 그걸 두고 마지막 편이 한번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이준기 씨가 나온다고요? 네. 괜찮네. 그다음 봤던 영화는 이것도 안 다뤘죠? 네. 그 미니언즈. 둘의 김치우과 둘의 라먹 미니언즈 이거는 안 나왔었네. 네, 미니언즈에 제가 참여를 안 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미니언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미니언즈 이제 맥도날드에서 이제 해피밀 컬렉션이 나올 때 그때 1시간 반을 줄 서서 이 캐릭터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개봉에 맞춰서 행사를 했었는데 미니언즈는 스토리나 내용을 보고 보는 영화가 아닙니다. 사실 이 캐릭터들의 그냥 귀여움을 그 사랑으로 귀여움을 보는 거라서 저는 고말 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니언즈 지난번에 안 했었나요? 미니언즈 제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백방에서 한번 다뤘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오피스. 일가족 방치로 살해한 사건. 글쎄 그게 김병국 과장님이래. 김 과장님 아직 회사에 있어요. 스릴러답게 긴장감 대박이었고요. 소름 돋을 정도. 심장 벌렁벌렁거리면서 봤어요. 시선은 여기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 네, 오피스. 스릴러 영화죠. 오피스도 다뤘을 것 같은데. 박성우 씨랑 네. 나오는 건데 그 배성우 씨랑 나오는 건데 오피스 안 다뤘죠? 아니 지난번에 정글 끓인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땐 미니언즈랑 오피스 끓였을 것 같은데. 그랬어요? 네. 그래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냥 오피스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스릴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베테랑 같은 거는 다들 보셨을 거고. 네. 너무 옛날로 가지 마요. 이미 다 다뤘을 것 같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뭐 다른 거 같네요. 네. 아니네. 저번에 미션 임파서블까지 했나? 미션 임파서블까지밖에 안 했어. 그런 것 같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박 기사가 이제 축구를 안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제 영화를 많이 봤네요. 많이 봤죠. 네, VIP가 되기 위해서 본 건가? 네, 저 많이 봤습니다. 네. 아니 이게 다루는 영화들이 딱 보면은 이제 전골용이 있고 네. 메인용이 이렇게 따로 나뉘나요? 그렇진 않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따로 보지만 녹음날을 잡기가 힘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녹음을 못 하게 될 경우에 내가 다른 팀이랑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박 기사가 결국은 이제 아껴두고 있는 거죠. 쟁여두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영화를 보통 이게 개봉하고 얼마 안 돼서 영화를 보고 녹음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근데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빡셀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영화를 좀 천천히 보죠. 영화를 뭐 개봉하고 좀 있다가 한 2주 뒤에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녹음 참여를 못한 작품들은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전골로 끓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TV로는 영화를 잘 안 보나요? TV로는 제가 TV 자체를 요즘에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보는 거는 이제 NBA, 네. 스포티비에서 하는 NBA나, 네, 그 다음에 이제 UFC, 예, 그런 거 보고요. TV로는 요즘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잘 안 보는 것 같고, 슈프로도 크게 뭐 잘 안 보는 것 같아서, 보통 보면은 뭐 그런 거죠. 박 기사가 이게 좀 시간만 맞으면은 같이 영화를 하는데, 박 기사 요즘에 불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네. 왠지 지금 이렇게 유부남을 자꾸 불러내는 게 미안하고 해가지고 네,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앞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좀 있어서 그게 좀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좀 더 다른 컨텐츠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영화관 포기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니까 영화관 계속 하고요. 네, 네. 스포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영화관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를 준비 중이라서 윈윈. 윈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윈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어떻게 해서 그 아이템이 생각이 났냐면 영화 전골 끓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두 다 끓여보자. 버무리자. 네, 버무리자. 네, 버무리자. 그리고 딴 사람이 알고 있는 것도 다 버무려보자.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거 완성되면은 또 영화관과 더불어서 또 재밌는 컨텐츠로 또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의 오늘 방송이 제 121방이에요.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1시간씩만 해도 121시간이면 어마어마한데. 아니죠. 그 121방이지만 중간중간에 뭐 특집도 있었고요. 번외편들이 많이 있으니까. 번외편도 있으니까 150편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했죠. 네, 그것도 그 1시간이 아니라 그걸 1시간을 녹음을 하기 위해서 전에 영화를 보고 오고 그 다음에 그 1시간 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방송이.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끝나고 밥도 먹고 뭣도 하고 준비하는 시간 거의 없었지만 뭐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편집하는 시간 있고. 편집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네. 사실 제가 이게 지금은 영화방의 편집을 뭐 김 기사가 뭐 전부 다 하고 있어서 그냥 이제 녹음만 하면은 딱 땡이지만 이 뒤에 가면은 이걸 하나하나 다 건드려야 돼요. 사실은 중간에 뭐 저희가 크게 뭐 음악 씌우거나 뭐 이런 작업은 크게 없습니다만 이걸 뭐 붙이고 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귀찮습니다. 손이 가죠. 네, 많이 귀찮은 건데 아무튼 많은 그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방송이기 때문에 좀 더 즐겁게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금 박 기사가 현저하게 지쳐가고 있는 게 느껴지죠. 이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이제 공백이 들어가면 얘가 지친 거거든. 나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 약간 지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눈도 좀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좀 풀렸네. 오늘 제가 뚜벅이로 첫 출근을 해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지금. 네,
자, 천 작가도 앞으로 이제 방송할 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오늘 되게 재밌네요. 네, 이제 1월 1일에 이 친구가 이제 등단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아우 엄청 이제 우리가 좋은 멤버를 갖추게 되는 거고. 등단하게 되면은 네. 이제 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도 가져야죠. 좋죠. 특집으로.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기대하고 있겠어요. 앞으로 시간 되면 좀 나와주고 그러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김기사였습니다. 근데 이거 1, 2부로 나눠지나요? 아니, 그냥 낼 겁니다. 아, 그래요? 너무 아까운데. 근데 그냥 1, 2부로 나누면 좀 덕지덕지한 것처럼 보여서 클릭수는 많이 올라가고 순위는 영향이 있겠지만 하긴. 우리 하나씩 올립니다. 예, 하긴 그거에 뭐 연연하는 그게 아니니까. 네. 그래도 우리 방송 이제 하루에 100명씩 들어요. 하루에 100명이요? 네, 옛날 같으면은 하루에 100명이 잘 안 들었죠. 막 50명, 60명 이렇게 들었는데. 100명이 그 다음날 그대로 다시 한번 듣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 한 방송을 100명이 듣는 게 아니라 매일 100명이 그러니까 옛날 방송이라고 하고 이게 영화 콘텐츠의 장점이죠. 예, 옛날 DB화가 되는 그런. 네. 그쵸. 니네들 맨날 그거 듣잖아요. 뭐요? 정은이 영화 음악. 네. 그거 듣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것도 맨날 이렇게 높은 순위에 있더라고요. 옛날 건데. 그건 이제 되게 또 낭만과 네,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영화 콘텐츠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팟캐스트 청취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우리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체로. 아닌 분들도 막 계시겠지만 약간 같이 이렇게 나이 먹어가고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른들도 이거 하고 들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색소폰 연주를 팟캐스트에 올리시는데 그거는 진짜 다짜고짜 음악이 나와. 그런데 이걸 청취율이 높더라고. 멘트가 없습니다. 멘트가 없는데 항상 이렇게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버지 친구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청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팟캐스트를 깔아가지고 어플을 깔아서. 천 작가도 혹시 이제 뭐 본인이 쓴 글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연재하고 싶거나 하면은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쑥스러움 많이 타네요. 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지금까지 김 기사였고요. 네, 박 기사였습니다. 저는 천 작가였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